2023년 1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의 모든 달러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조치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패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는 시작점입니다. 주요 한국 은행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달러 보유량을 점검했습니다.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단기 외채 대비 달러 유동성 비율이 40% 미만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는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달러 거래 금지가 은행들의 운용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며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달러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외환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달러 유동성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결제 차질로 인해 반도체 수출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연쇄 부도에 직면했고, 이는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유동성 위기가 기업 생산 활동을 마비시키는 과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 국채를 긴매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고, 국내 은행들의 IS 비율, 은행 건전성 지표는 3%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은행 시스템의 신용 붕괴를 의미하며 도미노 효과처럼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은행 위기가 전체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동원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조차도 3개월 이상 버티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방어 수단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달러 유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 고갈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전국 ATM 앞에는 예금 인출을 시도하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은행들이 예금 동결을 발표하자 혼란이 가중되었고, 달러 예금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사회적 불안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00% 급등하며 암호화폐가 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암호화폐 결제를 시도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발표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한국과의 위안화 스와프 협정 확대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2차 제재 위협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의 장애물로 작용한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원화 개발을 가속화하고 아시아 다국 간 결제망 Asian Clearing Union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 후 한국의 달러 의존도는 60%에서 30%로 감소했지만 GDP는 15% 감소하는 등 경제 구조 조정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금융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이 뒤따른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미국의 달러 거래 금지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 패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위기는 예견되었지만 대비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